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무산되면서 충북 지역 곳곳에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과 소속 의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비상계엄을 내리는 수개주에 속한다며 대통령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위와 촛불 집회 등 강도 높은 반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도청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은 자진사퇴 또는 탄핵으로 당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계엄과 전쟁 걱정 없이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의 첫걸음은 지금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여 그 권한을 정지하는 것이다. 당의 대통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또한 헌법에도 없는 엉터리 권한 행사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국민이 위임한 엄중한 권한을 마음대로 함부로 누군가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탄핵안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괴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역구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콕 집어서 당론이든 뭐든 국민을 대표한다면 재표결이 이뤄질 때 표결에 참여하고 소신껏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익과 이권을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힘과 박덕흠 의원을 그 반역자의 동조자로 간주할 것입니다. 진보정당은 불법적인 계엄은 해제됐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경찰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이 위험천만한 내란 속에 윤석열을 대한민국 경찰은 신속하게 체포 구속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두 번째 표결까지 강도 높은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 저녁마다 도청 서문에서 촛불 집회, 아침에는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근조 시위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충북지역구 의원 3명에 대해서도 개별 항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탄핵 정국은 충북의 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 가능성마저 가로막았습니다. 다만 국정 정상화에 따라 예산 증액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데요. 정치권의 여당 소속 단체장들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충북의 일부 현안 사업은 제외됐습니다.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고등학교 설립 예산 200억 원,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과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같은 사업의 예산을 정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도는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3,900억 원의 예산 증액을 목표로 각 사업의 해당 상임위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예산 반영을 요청해왔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은 이마저도 가로막았습니다. 다만 앞서 국회에서 예결위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을 살펴보면 삭감 대상은 대부분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로 충북의 사업 예산이 제외된 건 없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예산 수정안 또는 내년도 추경을 통해 충분히 확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방 예산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추경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여당 국회의원은 물론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경우 지난 6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만을 표명했고 다른 충북 지역 여당 소속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선 단체장의 입장 표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방에 있는 국민의힘 단체장들께서 나서주셔가지고 국헌문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수도권보다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의 살림은 더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지방정부의 힘으론 분명 한계가 있겠지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지금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당리당략을 떠난 단체장들의 목소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탄핵 전국 여파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영환 지사 주재로 열린 충북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경제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0 출범과 최근 탄핵 전국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했습니다. 불안정한 정세 가운데 저성장, 고물가가 겹치는 이른바 S공포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2016년 1차 트럼프 당선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보다 현 상황이 더 엄중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현재랑 유사하게 트럼프도 당선이 됐고 탄핵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요 당시보다는 현재가 훨씬 더 좀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예정됐던 해외 바이어의 방문이 취소되는 등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경제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중소기업에서는 영국의 바이어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두바이만 방문하고 바로 돌아간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요. 외식과 유통, 관광업계에서는 연말 연초 특수가 사라졌다며 울상입니다. 예년에 못 미치는 예약률과 예약 취소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도청, 시청의 공무원들이 예약이 안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깊이 해주셔서 충청북도는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우선적으로 내수 진작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한 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을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계엄 사태 이후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정치 리스크의 경제계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전국 여파로 최근 폭설 피해를 입은 음성과 진천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은 지난달 27일 내린 폭설로 시설하우스 등이 무너지는 피해로 지난 5일 현재 국가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된 피해액만 각각 138억 원과 4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 입력하지 못한 피해액까지 더하면 음성군과 진천군의 피해액은 각각 268억 원과 70억 원에 달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갖추었지만 탄핵 전국 여파로 후속 절차가 멈춰선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우선 특별 재난지역 선포만 지연되는 것인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피해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달 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진천 음성 지역 농가를 위해 4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이번 예산은 도와 해당 군이 50%씩 부담하며 지금까지 이들 지역에서는 1,037농가 262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된 데 이어 곧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고 수시 충원 절차가 끝나면 이제 대학 입시는 정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입시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지원 전략을 미리 세심하게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은 46만 3천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1만 8천여 명, 4.2%가량 증가했습니다. 오는 26일 수시 충원이 마감되면 닷새 후인 31일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 시간이 촉박한 만큼 수시 합격 가능성이 낮다면 지금부터 정시 지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시 기관별 배치 점수와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자신의 모의 지원 등수를 확인하면서 가나다 3개 군별로 선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전에 자신의 정확한 수능 성적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데 대학별로 반영 지표가 다르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곳도 있어 이를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학별로 이제 반영하는 게 좀 달라요. 어떤 대학은 100분의 1 반영하거나 어떤 대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도 하고 또는 둘 다 혼합해서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비교적 쉽게 출제됐고 최상위권 변별력이 약화된 만큼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이 점수 자체보다는 지원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일반고 3학년 부장교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정시 경영에 대한 워크숍을 열고 진학 지도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정시 지원의 경우 많은 변수를 안고 있어서 전년도 입시 결과는 참고점의 역할이 된다. 자신의 점수를 꼼꼼히 분석해서 유리한 조합을 만든다면 합격의 길이 조금 더 가까워진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반드시 합격을 희망하는 경우와 재수를 각오하는 경우에 따라 정시 지원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대학 진학 후 학과 만족도가 떨어져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CJB 조상호입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와 기획재정부의 재정평가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제천시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타당성 재조사 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제천에서 영월 고속도로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제천에서 영월 고속도로는 총 연장 29km 구간으로 수도권과 강원권의 연결성을 강화해 물류와 관광객 유입 촉진, 기업 유치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충주 수영부 학생 성폭행 사건을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 충주 수영부 학생 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는 충주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열릴 예정인 충주교육지원청의 학폭위에서 다시는 유사한 성폭행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말이 아니죠. 최근 강원도의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1명은 문을 닫고 있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1년도 안 돼 폐업한 곳도 많았습니다. 관광지인 영동 지역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지원방송 송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가 여기저기 임대 문의가 붙어 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편의점이었지만 지금은 횡합니다. 지난해 도내 자영업자 폐업률은 9.8%, 전년보다 0.6%포인트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폐업률이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올해 도내 음식점과 소매업체의 폐업률은 최근 9년 사이에 가장 높았습니다. 음식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온라인으로 소비를 옮겨간 탓도 큽니다. 소상공인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역 경제는 거의 마비 상태에 지금 돼 있고. 특히 영업기간이 1년이 채 안 됐는데도 문을 닫은 경우가 많은 걸로 조사됐는데 관광 비중이 높은 영동 지역의 경우 양양이 18.4%로 도내 평균을 웃돌았고 강릉 14.7%, 동해가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폐업했거나 폐업 수준으로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빚도 늘고 있습니다. 대출이 남아있는 자영업자 중 숙박과 음식점업 비중이 26.7%로 가장 높았고 소매업 20.4%, 부동산업이 18.6%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제때 빚을 갚지 못한 이들도 올해 초 2.58%를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0.89%포인트 소폭 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경쟁력이 없어서 도태되고 다시 또 창업에 뛰어들게 되는 악순환이 정부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들은 특히 트렌드 변화에 취약한 고령층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 청주시가 상당구 중앙동 소나무길 상권 일대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 관리하는 곳으로 이 구역 내 상점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소나무길 자율상권구역조합은 도 주간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최대 5년 동안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교육청과 청주교대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졸업 예정자들을 기간제 교사 인력풀에 등재하고 예비고사 역량 강화와 교사 전문성 강화 등입니다.
이번 협약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해 교육 현장의 교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CJB 청주방송 박수범 PD가 어제 서울 용산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4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박수범 PD는 보호대상 청소년들의 꿈 찾아주기 멘토링 프로그램 동행 그들은 미래를 꿈꾼다 히말라야 등장 프로젝트를 10년간 제작하고 CJB 천연의 힘 모금 방송을 통해 자립 청소년들을 돕는 등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